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을보다 근거를 제시하는 채널 럭스TV 묘흐입니다. 오늘은 디자인 제도 04주차 01강입니다. 디자인 제도 배치도 선 그리는 실습 1편입니다. Practice Drawing Line for Layout 이렇게 되는 선 그리는 실습.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우측에 보시는 화면은 검일 4주 1강 강의 영상물 요약 편을 보고 계시고요. 배치도 선 그리는 실습 1편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지난주 03주차 01강 선 그리는 방법 1 1편에서 퀴즈 문제 복습을 먼저 보도록 하고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3주차 01강 제도 선 그리는 방법 1 1편. 자, 퀴즈 OX 문제입니다. 첫 번째, 손 걷기 시 샤프펜은 자연스럽게 돌려가면서 숨을 멈추고 내공을 쌓고 걷는 것이 라인의 균일성을 유지할 수 있다. 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 여러분들 이제 자연스럽게 돌려가면서 선 걷는 순간에 숨을 멈추는 이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O. 두 번째, 선 걷기의 기본은 시작과 끝을 심을 약하게 주어 명확하게 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다. 네, 시작과 끝에 힘을 주어서 시작과 끝은 이건 또 기본 중에 최고의 기본이죠. 그래서 정답은 뭐겠습니까? X. 세 번째, 수직선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그리는 것이 스위프트하다. 당연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수직선을 그을 때는, 그리고 그 45도 대각선을 그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긋는 연습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번은 O, 2번은 X, 3번은 O입니다. 여기까지가 3주차 제1강 2교시 3주차 2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2장에서는 배치도, 교감도와 투시도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배치도는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 배치도죠. 그래서 배치도라 그러면은 건축물의 경계선과 인접 도로들, 그리고 단지 내 도로 표시가 돼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본 건물이 배치되어 있는 이 상태 자체의 그림을 우리가 배치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감도와 배치도를 함께 표현한 그림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교감도라고 할 것 같으면 새 조자를 쓰죠. 새의 눈으로 하늘에서 비스듬하게 아래로 내려다봤을 때 보이는 건축물의 형태를 교감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새 조자를 썼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일반적인 배치도 보다가도 교감도와 배치도를 함께 그려놓은 이 그림은 시청자들의 한결 보기가 쉬운 도면으로 표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교감도, 배치도를 두 번째 보셨고요. 세 번째 우리가 개념을 알아야 될 것은 투시도입니다. 세 번째 그림은 투시도, 즉 사람의 눈높이, 즉 한 1.5m 정도의 높이에서 건축물을 바라보았을 때 실질적인 입장에서, 그죠? 실질적인 입장에서 바라보았을 때에 보이는 형태를 그대로 그림으로 그려놓은 투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시도와 교감도에 대한 구분을 여기서 알고 내용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보면 배치도고요. 그 다음 교감도와 배치도를 함께 보고 있는 그림이고요. 세 번째는 투시도, 사람의 눈높이 투시도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세요. 그리고 다음 장은 유튜브 데일리 드로잉 님의 손으로 건축 투시도 그리기 스킬 3분짜리 영상물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시겠는데, 이 영상물을 제작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데일리 드로잉 님에게
드리는 바입니다. 디자인 제도, 배치도, 선 그리는 실습 1편 여러분들과 함께 동영상을 시청하시겠는데요. 유튜브 김주원 교수 배치도, 선 그리는 방법에 대한 영상물을 제작해 주신 노고를 높이 거양하며 제도 입문자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하여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김주원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도면들을 보면은 선 연습을 한 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실제 도면에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도면은 아니고 부분에서 이제 선을 이런데 요런 선을 써먹는다라는 부분을 알려줄 수 있는 조금 도면의 전체의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카피해 보면서 이제 선의 쓰임새를 한번 연습해 보자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제 도면의 종류별로 하나씩을 또 이렇게 내놨어. 말하자면 요거 같은 경우는 딱 봐도 여러분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요거는 위에서 내려다본 마당하고 뭐 주 진입보도, 여기 뭐 건물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배치도예요. 배치도, 평면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채광하고 뭐 빛이 이렇게 뭐 들어오고 이러는 걸로 봐서 건물의 인면, 거기다 또 이게 벽이 잘려진 게 있는 걸 봐서 건물의 단면도를 나타내는 것 같죠. 단면도의 한 부분. 요건 너무 뭐 부분만 나와서 여러분들이 파악하기 어려울 텐데, 요거는 위에서 내려다보고, 자, 단면이 잘려져 있죠. 그리고 여기 기둥같이 생긴 사각형이 있지. 그러니까 요건 암만 해도 위에서 내려다본 평면도가 되겠죠. 평면도. 그래서 평면도 부분, 이 부분 세 부분의 어떤 그림을 그려가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선 연습을 해보자라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좀 부가적인 것들 한 번씩 연습해봐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 해볼 거는 여러분, 요 그림을 한번 그리는 거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제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이 배운 게 뭐 가선, 보조선, 인면선, 치수선, 뭐 단면선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 선 하나하나가 어디에 쓰여야 된다라는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특히 이런 배치도 같은 데서는 그럴 수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배치도. 왜냐하면 배치도라는 건 위에서 내려다본 어떤 단지의 어떤 풍경이기 때문에 거기에 꼭 어떤 선을 정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어떤 지금 선의 용어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주로 인면도 내지 단면도를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 명칭들이야. 그러니까 뭐 건물 외곽선, 뭐 잔디밭선 이런 것들이 당연히 있을 수 없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배치도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대략적인 여러분들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선을 선택해서 쓰는 것들이 옳은 선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건물을 왠지 제일 두터운 선을 써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들지? 또 하나, 이런 외부 공간의 선 같은 경우는 건물만큼 이제 두꺼운 선을, 왜냐하면 외부 공간의 경계라는 거는 그렇게 막 강고한 게 단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엔 주로 인면선 정도, 뭐 그런 정도를 쓴다. 또 그리고 어떤 마당 안에 있는 이런 패턴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되도록이면은 패턴에 해당하는 거니까 패턴은 무조건 해칭 관련한 선으로 처리를 한다. 해칭이나 아니면은 뭐 가선 이런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이 표현하면은 좋겠다, 이런 정도. 뭐 그런 정도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요 그림을 한번 카피를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굳이 제가 시간 관계상 스케일은 신경 쓰지 않고 바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대략 봤을 때 이게 자, 보조선으로 대략 저 공간을 한번 옮겨볼게요, 제가. 자, 무게만으로 긋는 보조선이란다, 가선. 가선이죠, 가선. 가선이 되겠어. 무게만으로 그리는 가선. 제가 지금 말하면서 가끔 말이 혼나올 때가 있어요. 조금 설명이 가끔 가다가 좀 틀리는 거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바로 잡아서 진행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 그대로 철석같이 믿고 막 받아 적고 그러면 안 돼. 자, 지금 들어오는 길 두 군데. 자, 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크게 해야 되겠구나. 자, 지금 일단 가선들을 다 그렸어요. 일단은 이 경계가 불분명하니까 일단은 한번 경계를 그려볼까? 경계가 원래는 없지만은 경계를 좀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선 두 개를 날렵하게 날리면서 경계를 일단 좀 만들었습니다. 요 안에 이제 그림을 그리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카메라 해상도에서는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필요한 요걸 딱 보고 필요한 선들을 거기다 이제 그려놨어요. 물론 여기 불규칙하게 되어 있는 이 보행도는 빼놓고 나머지 건 그려놨어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공간을 제가 먼저 가운데 있는 공간을 먼저 한번 외곽선을 한번 인면선 정도로 그려볼까요? 인면선은 주로 건물의 형태나 이런 것들, 외곽 형태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선이다라고 그러고, 굳이 두께를 쓰자 그러면 0.25m 정도, 밀리미터 정도 된다라고 그랬죠. 0.25. 그러니까 그 정도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한 중간 정도로 눌러서 돌리는 선. 자, 이렇게. 뭐 사각형이니까 바로 그려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그렸고, 분명히 여러분 선 끄트머리 보면은 살짝 겹치게 끝나는 거 여러분들 눈치챘을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어차피 뭐 연결되는 거니까 사실 이렇게 그렸어도 상관없었겠네. 자, 그리고 위로 가는 두 개의
그리고 밑에 있는 이런 정도. 자, 공간의 어떤 지금 외곽선들은 다 그렸어요. 그런데 밑에 보니까 여기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점선이 나와 있는 것 같네. 먼저 한번 점선을 그려볼까? 자, 점선은 이렇게 돌려가면서 짧은 해칭선들을 여러 개 그리는 것처럼 처음에 할 때 이게 빠르게 안 될 텐데 연습하다 보면 그냥 기계적으로 빠르게 나갈 수도 있어요. 자, 점선을 일단 넣었고 그 다음 뭐 딱히 할 것도 없네. 어차피 이제 할 거 해봤자 해칭을 넣는 정도? 해칭 넣는 정도니까 해칭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고요. 근데 이 그림에 보니까 이 해칭을 갖다가 너무 이제 큰 스케일로 넣었다. 그러니까 이게 패턴의 맛이 잘 안 나죠. 그러니까 시간 있으면 여러분들 요거를 한 절반 정도로 간격을 좁혀서 조금 이제 얇은 격자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좋겠어. 근데 저도 뭐 시간 없고 시범만 보이는 거니까 그냥 두만 어떤 두께로 하도록 하죠. 자, 처음과 끝에 살짝 눌러가면서 가운데는 흐미해져도 상관없다. 그리고 막판에 살짝 한번 쳐준다. 그게 요령이라고 그랬죠. 자, 빨리빨리 합시다. 처음에는 살짝 눌러서 시작했다가 막판에 쳐주고 살짝 눌러서 시작했다 쳐주고. 자, 뭐 그렇게 잘 되진 않았는데 대충 했어. 여기도 조금 더 올려야 되는데 아까 덜 했군요. 일단 뭐 이 정도 올렸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여기랑 여기가 패턴이 다 똑같으니까 좀 맛이 안 나지. 그럼 어떤 방법이 좋을까? 요 중앙에 진입마당인 부분, 여기가 되겠죠. 여기 진입마당인 부분은요, 여기는 조금 이중격자로 쳐보자라는 거지. 자, 해칭선을 이렇게 90도 꺾어서 하면은 사각형 이제 격자 모양이 나오겠지. 마찬가지로 해칭선을 여러분들이 쳐주는 거예요. 자, 진입마당이 다 됐으니까 일단 여기다가 진입마당을 써놓고 한번 시작할까? 일단 여러분들이 오늘 하는 거는 지금 글씨까지 이제 다른 영상 강의에서 들어가게 될 텐데, 그 전에 글씨 부분은 이제 아직 안 배웠지만 그렇다고 글씨를 못 쓰는 사람은 없지.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서 글씨를 써보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은 선 하나하나를 구분해서 분명하게 어떤 글씨를 그린다. 글씨를 쓴다가 아니라 그린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다 글씨 써주면 되겠어. 진입마당. 저기 나와 있는 글씨체를 조금 흉내내 봅시다. 이렇게 딱딱 끊어서. 진입마당. 자체가 안 됐다. 자체도 뭔지 나도 모르겠다. 아무튼 아까 말한 대로 이쪽에는 그래서 먼저 한번 건물이 있다고 치고 여기다가 건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이 외부 공간에서 진입로로 해서 건물이 하나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조금 자 도로를 좀 지우고 지워내고 여기다 이제 건물을 그릴게요. 자, 우리가 선이 이제 5개, 굵기로 구분되는 선이 5개가 있었죠. 보조선, 중심선, 인면선, 치수선, 단면선 이렇게 있었는데, 외부 공간에서는 외부 공간 레이아웃을 그릴 때는 그 5개 선의 용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알아서 배치해서 그려야 된다라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건 뭐예요? 당연한 것은 건물이 가장 이제 두터운 선으로 그려지면은 당연히 이제 건물처럼 하드한 요소들이 단단하게 그려지고, 소프트할수록 얇은 선으로 그려지는, 그러니까 제일 하드한 게 뭐가 되겠어요? 제일 하드한 게 건물이 되겠죠. 그래서 건물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은 단면선 0.5짜리 있죠. 갔다 왔다. 아니면은 뭐 치수선 정도 그런 걸로 팍팍 그려주고, 그리고 외부 공간 정도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인면선이나 이제 중심선 또 우리 해칭 이런 걸 넣어가지고 한 중간 정도로 그려주고, 그 다음에 조경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직선이 아니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가는 선으로 그려줘서 이 위에 투명하게 얹혀져 있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3단계 정도로 구분해서 그리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일단 건물이 들어갈 위치를 제가 한번 구분하기 위해서 일단은 보조선을 그리겠습니다. 보조선이란다. 가선은 무게만으로 살짝 지나가고 나만 보는 거라고 그랬죠. 나만 보는 선을 이제 살짝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뭘 하는가 하냐면, 일단은 건물의 외곽선을 제가 0.5짜리
단면선으로 좀 그려볼게요. 단면선. 가선 위에다 그립니다. 갔다가 진하게 다시 오는. 자, 갔다가 진하게 다시 오는. 수직선이 여러분들이 조금 연습이 좀 덜 돼 있을 거예요. 항상. 자, 이렇게 이제 그렸습니다. 건물의 외곽선이죠. 외부 공간의 어떤 인면선 정도, 해칭선 정도하고 확실히 구분되는 두께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건물을 갖다가 세게 했기 때문에 이게 건물인 건 알겠는데 그래도 이게 건물 느낌이 조금 더 나게 할 수는 없을까? 뭐 건물 느낌이 조금 더 나게 하려면 이런 방법이 있어요. 건물의 지붕의 형태를 표현해 주는 거야. 지붕의 형태. 그래서 건물의 지붕 형태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물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닌데 지금 요새 대부분의 건물은 평지붕이에요. 평지붕. 우리 학교 건물들도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평평하다는 거야. 근데 평평하다라고 그러지만 진짜 이게 완전히 플랫한 거냐면 그렇진 않아. 보면 여기 이렇게 얄싹한 난간이 있지. 이렇게 난간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여기 옥상 부분이 있는 거라고. 이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진짜로 이런 어떤 자 이런 건 합박지붕이라고 그러는데 지붕에 이렇게 처마가 지고 이런 것들, 경사가 지고 이런 것들 뭐 대충 이런 정도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정도를 표현해 주면은 그게 좀 더 건물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합각지붕이다. 합각지붕의 각도는 뭐 45도라고 대충 치면은 대충 이런 식으로 그리면 돼요. 그냥 선만 그려볼게요. 그냥 자, 45도를 대략 이제 그려가지고 뭐 이렇게 쭉 그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해칭 같은 걸 이렇게 넣어가지고 해칭 같은 걸 넣어가지고 이제 지붕결을 내면은 요게 뭐가 되냐 요런 걸 표현하는 게 돼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그린다는 거 말고 실제로 표현을 이걸 하기 위해서 제가 선을 약하게만 그렸어요. 자, 해칭선 정도를 해가지고 최대한 얇게 해서 안에 한 커플의 선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거 난간 부분을 영어로 이제 파라펫이라고 그래. 그래서 파라펫 부분을 조금 표현해 주니까 그게 좀 더 건물 같아지죠. 그리고 안에 있는 지저분한 건 조금 살짝 지워주고. 자, 이것만으로도 조금 못마땅하다. 3차원적인 높이감이 조금 중요할 것 같다. 그럼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어떻게 돼요? 살짝, 지난번에 얘기한 게 아니고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구나. 내가 영상을 미리 해놓다 보니까 자꾸 착각을 합니다. 45도 정도로 이렇게 약간 가선 보조선 정도를 그려줘요. 그 다음에 그 가선을 따라가지고 자, 이렇게 샤프를 자, 지금 자를 살짝 움직이면서 어떻게 돼요? 뭐 많이 아니고 몇 번 한 5번 정도만 갈까? 5번 정도? 지금 어떻게 하는지 보이죠? 긋고 좀 올리고 긋고 좀 올리고 긋고 해가지고 이렇게 짙은 선을 만들어냈어. 여기도 어떻게 한다? 자, 긋고 조금 옮기고 긋고 옮기고 긋고 옮기고 긋고 대략 이렇게 하니까 뭐 이걸 갖다가 굳이 막 이렇게 칠하지 않고도 어느 정도 이렇게 찐득한 느낌이 나는 그림자가 완성이 됐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쓰냐면 이제 한 뭐 보조선 정도를 이렇게 그은 다음에 그 보조선에 빨래를 걸듯이 건물을 이름 써주면 돼요. 코너스톤 홀이라고 적어봤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건물을 했고 조금 더 아쉬운 게 하나 있죠.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건물이 들어가는데 위에서 보니까 이게 입구가 어딘지 뭐가 뭔지 이렇게 잘 알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입구가 어디라는 걸 표시해주고 싶은데 그건 별거 아니고 삼각형을 갖다가 그려 넣어주면 대충 그게 입구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삼각형을 그리는 방법 나와 있는데 삼각형도 조금 이제 보통 그러니까 꼭 정해진 건 아닌데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 입구는 그냥 삼각형 하나만 그리면 되고 단지 전체로 들어가는 입구 같은 경우는 좀 삼각형을 크게 그리고 좀 두 개로 겹쳐서 그리면은 좀 더 분명하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자, 한번 일단은 여기 그냥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삼각자 이용하면 뭐 간단하죠. 자, 해칭선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그리고 그게 정문인 경우에는 거기다가 칠을 또 해주면 더 좋을 수도 있죠. 칠할 때 너무 세게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옅게 수채화 느낌 나듯이 이렇게 옅게 칠해주면 되지 막 너무 이렇게 세게 칠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 여기 전체가 이제 여기 전체가 단지 입구가 여기다, 단지 전체로 들어오는 입구가 여기다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삼각형을 겹으로 그리는 걸 한번 해보겠어요. 겹으로 그리는 방법은 밑에 제가 한번 여기 그려볼게요. 겹으로 그리는 방법은 미리 그릴 거 생각해서 살짝 옆으로 놔가지고 삼각형 두 개를 미리 사선을 그려. 자, 그리고 지금 뭐 했냐면 제가 삼각형 두 개를 미리 그릴 거 감안해서 선을 두 개를 동시에 그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지금 이 선은 대략 해칭선 정도 아니면 뭐 인면선 정도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 두 개를 이렇게 겹치게 그려놓고 뒤에 거에다가는 이렇게 살살 칠을 하면은 왠지 그림자 느낌이 나고 약간 튀어나온 느낌이 나면서, 물론 저는 여기 나와 있는 그림하고는 조금 반대로 했어요. 여기는 앞에다가 칠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 여기 슉슉 그은 다음에 역시 여기다가 이제 출입구라고 써주면 되겠죠? 출입구라고 적어서 여기가 출입구인 걸 밝혔다는 거예요. 출입구라고 쓴 김에 그냥 아예 여기다 길을 만들자. 그냥 뭐 길을 만들어 가시고. 이렇게 되면 단지 출입구고 건물 출입구가 됐죠. 자, 이런 것들은 도면에 이제 부가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른 도면에 나온 걸 보면서 흉내내면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그럼 뭐가 남았나? 이제 이 꾸불꾸불한 프리 이런 거 이제 자를 대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프리 드로잉에 가까운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 처음부터 진짜로 프리로 그리려면 좀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한번 제가 해보려고 그러면은 막 손을 떨면서 이렇게 좀 하여튼 이러다 보면 이게 힘들겠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여러분들이 미리 가선 정도 이렇게 그어 놓는 거야. 이렇게 대략 스케일은 여러분들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선에 한 요 정도로 해서 대략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선을 그려놔. 왜냐하면 보도가 아무리 이제 자연적인 보도라도 보도의 폭은 일정하거든. 자, 스케일 무시하고 그냥 제 눈에 보이는 대로 일단 해볼게요. 자, 대략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동선을 대략 이렇게 직선으로, 이거 가선으로 그려야 되겠죠. 가선. 되도록이면 보이지 않게.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갖다 이렇게 따라서 그려가는 거예요. 이 자연적인 선을 그리려면 약간 수전증 걸린 사람들이 좀 유리해. 난 잘 안 되네. 이게 좀 날카롭고도 이렇게 막 불규칙하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한번 좀 씻었다가 닦고 완전 불규칙하게 되지. 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저기다가는 이제 가운데는 길이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면 가운데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길이고, 양쪽에는 일종의 화단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덤불이에요. 덤불. 그렇기 때문에 덤불 부분은 또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빗금을 쳐놨네. 이 빗금은 해칭선이 아니고요. 그냥 한 가선 정도로 해가지고, 가선 보조선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느낌을 넣는 정도뿐이야. 이렇게. 이 좁은 틈에다 넣으려면 이것도 나름 기술이 좀 필요하겠지. 이렇게. 그래 놓고 이제 그리기 귀찮으니까 요 정도에서 그냥 끊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요건 뭐 패턴 가다가 이렇게 두 선을 그어 놓는 건 뭐냐면, 밑에 있는 패턴이 위에도 가는데 난 지금 시간도 없고 귀찮으니까 여기까지만 그릴게. 요런 얘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일종의 도면의 기호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도 역시 자, 보호시스템 두 개를 넣고, 글씨 쓰는 거는 뭐 나중에 하겠지만 글씨는 따로 또 뭐 도면으로 배울 것까지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각자의 글씨체를 개발해야 되죠. 그리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칭로. 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여기 있는 그림들이 이제 재현된 걸 볼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디자인 제도 4주차 01강 배치도 선 그리는 실습 1편 동영상 보아주시느라 매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퀴즈 OX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1번. 배치도는 부지의 조사도를 바탕으로 건축물과 대지, 도로의 위치 관계 등을 나타낸 도면을 말한다. 예, 앞에서 배치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이미. 예, 그래서 정답은 O. 두 번째, 배치도상 건축물의 표시는 해칭선으로 표시되고, 해칭선입니다. 표시되고, 건물 입구는 작은 삼각형으로 표기하면 된다. 예, 이것도 역시 맞는 얘기입니다. 해칭선은 재료의 마감의 표시, 건축물의 표기선, 이런 것들을 해칭선으로 쓰죠. 그리고 건축물의 입구는 엔트란스라고 그래서 삼각형으로 표시를 하면 그것이 바로 입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O. 세 번째, 건축물 느낌을 더욱 잘 표현하려면 지붕의 형태, 옥상, 난간 등을 표현해 주는 것은 조잡함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말만 봐도 좀 틀린 것 같은데, 그죠? 예. 바람직합니다. 조잡한 것이 아니고 표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X죠. 자, 그리고 기공지한 바와 같이 여러분 동영상에서도 출석 댓글 그리고 강의 종료 퀴즈풀이를 꼭 댓글로 남기시고 나가셔야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청취한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대단히 수고 많았고요. 예, 여기까지가 04주차 01강입니다. 공술의 공수고 다 쓰면서 멋진 인생 살아가기 녹수TV 묘호입니다. 사랑, 건강, 행복, 좋은 키워드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400년 전 비결서 3편 차기 황제는 누구? 바로 클릭하시죠. 엄청난 판량을 일으킨 영상물, 총선 구도, 18세 이상 1억 주는 허경영 대 실망 주는 기성 정치인의 대결, 여러분 함께 보시죠. 이상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